케이팝을 시청하면서 케이팝이 뭐 교재, 일반 물리 교재에 집중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내일 있을 한국물리학회 발표에 앞서서 대전에 오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니까 내일 21일 대전에서 이 한국물리학회에 그 물리교육분과가 있습니다. 오전에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데 그 세션의 마지막에 제가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K-팝 연구단의 대학 교양물리 개선 성과 소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대학 교양물리 교육 방향성 고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음, 현재 K-팝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많은 강의와 특히 실험 수업 그리고 실험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의 제작 그리고 설계, 운영 그리고 그 실험 교육을 위한 각종 전산화된 프로그램 개발, 물리 분석에 대한 툴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게 됐고, 현재 고려대학교 교양물리실에서 현재 책임을 지고 강사와 초빙 교수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조성웅 박사가 개발해 핵심적인 인력이었고요. 이론적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김유래 박사는 이번 학기부터 육군사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김유래 교수가 참여하고 있고 또한 각종 아주 고난이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입자물리 실험 분석의 전문가인 임재훈 박사가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즘 핸드폰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에 자가 없는데도 가로 23cm, 세로 18cm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면적이 414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잘 보면 어디에 무슨 레퍼런스가 되는 자를 가져다 놓고 그거하고 상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길이와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핸드폰에서 발사된 빛의 파장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빛이 이 그림에 반사되어서 다시 핸드폰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이것을 time of flight, TOF라고 하고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카메라를 TOF 카메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카메라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자아가 필요 없이 빛 자체의 파장이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absolute한 스케일을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현재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 핸드폰에도 이러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시 클릭을 해볼까요? 이 사진을 보니 동영상을 보니 이건 GIF로 이제 영상처럼 보이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또 초고속 카메라의 기능을 옛날 같은 수천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것들을 핸드폰 안에 내장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 40년 동안 일반 물리 실험 교육은 상당히 발전이
더디였는데요. 2018년, 19년 사이에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서는 제가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교양물리 주임까지 겸임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실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실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벌써 3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연구 개발은 마침 그 연구 개발을 착수하고 시행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코로나 급증한 순간과 겹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실험 수업을 해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학과도 거의 한 달 이상 실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는 K-팝의 개발 결과가 신속하게 나옴에 따라서 그 이전에 준비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개발된 우리의 능력을 바탕으로 일주일도 미루지 않고 비대면 실험 수업을 수행하는 데 성공을 했었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K-팝 연구단은 대충 2018년 내외에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코비드-19 기간 시작되는 시간과 맞물려서 실제 실험 수업 그리고 이론 수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2019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K-팝은 그 이름을 되게 특이하게 지었는데요. 그것은 어느 사회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K-팝을 모두 다 아는 상황에서 K-팝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낸 것일 수도 있고 음성상 우리는 Korea Pragmatist Organization for Physics Education 우린 코리아 유니버시티는 아닙니다. 코리아 유니버시티에서 우리의 참여자들이 코리아 유니버시티 happen to be 거기 있었던 것이지 고려대학교에 뭐 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없고 정부의 도움을 특별히 받은 것도 없이 우리 자상적으로 발전한 자원봉사 단체라고 생각하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교양물리실의 홈페이지가 kpop.korea.ac.kr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강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전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탑재해서 누구든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론적인 물리 이론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할러데이 레즈닉이 거의 40년을 넘게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웨이 등 일반 물리 교과서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또 전부 다 외국에서 출발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그 외국의 교과서를 번역해서 출판한 것 이외에 우리 자신의 독창적인 그리고 오로지 우리만의 힘으로 물리 교과서 특히 일반 물리 그 광범위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일반 물리 교과서를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무모하다고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아무런 도움 없이 K-팝 연구단은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사진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자연계 실험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는데요. 특별한 예산 없이 학생들의 불만과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경청을 하고 우리가 K-팝이 개발한 교육 기자재와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적합한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내 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제가 얼굴인데요. 우리는 예를 들어 2학기 실험, 이 K-팝의 최초 실험의 적용은 2학기 실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전자기학과 관련된 모든 실험을 다 갈아엎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기판을 설계하고 RLC, RC, RL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서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온갖 그 수작업을 공장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여기 같이 봉사한 친구들이 다 초빙 교수 뭐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우리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직접 다 만든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측정이 아까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를 보여드린 것 같이 매우 현대 기술 수준하고는 걸맞지 않게 상당히 구태의연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와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단지 가짜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실험 데이터를 컴퓨터라이즈해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지 몇 가지의 실험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여기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아산여학관 4층에 설치되어 있는 파동 충돌 장치인데 잘 보시면 여기 무거운 추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양쪽에서 추로 주기적인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길이를 조절하게 되면 주기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에서 생성된 파동이 이 가운데서 만나서 어떻게 충돌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쪽 무거운 한쪽을 고정시킬 브레이크를 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사가 어떻게 고정단 자유단 반사 이런 것들 아주 큰 스케일에서 눈으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학생들은 오가다가 만질 수가 있도록 하고 직접 조작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특별히 제작한 이 모든 것이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청계천에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거의 상주하면서 선반 작업을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제 제작된 그네인데요. 이 그네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의 펜듈럼이 달려 있어서 그리고 이 그네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좌우 진동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보듯이 주기가 긴 거 그리고 짧은 거를 구별할 수가 있겠죠. 이 밑에 있는 그네를 진동시킴으로써 레저넌스를 미케니컬하게 아주 잘 볼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17개의 추가 달려 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몇 개만 3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학생들은 레코드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LP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재미있어 하는데 LP판을 달아놓고 자이로스코프 실험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추의 위치를 이리저리 바꾸면서 오른쪽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는지 왼쪽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는지 좌우의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무게에 따라서 토크의 방향이 바뀌면서 프리세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관측할 수 있고 여기에 팔이 달려 있는데요. 지금은 바깥에서 찍었지만 달려 있는 팔로부터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관측했을 때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다 데이터 태깅 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신경을 써서 만든 실험 장치가 되겠습니다. K-팝 실험은 단지 그냥 팬시한 실험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험 영상을 동영상으로 분석하고 그 동영상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컴퓨터가 측정하도록 한 다음에
그것을 엑셀로 연동시켜서 그런 아까 임재현 박사 같은 그 아주 그 코딩을 아주 잘하는 입자물리 실험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엑셀로 연결시켜서, 물론 훨씬 더 그 루트나 이런 헤비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어느 정도의 약간의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엑셀을 무리스럽더라도 엑셀을 이용하여 데이터 테이킹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낸 데이터로 실험 분석, 오차 분석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완벽한 그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그림은 아까 보여드린 그네를 아래에서 올려다본 그림인데요. 그 추를 매달한 실을 Y자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X 방향의 진동수와 Y 방향의 진동수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리사주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데이터 테이킹을 하면서 동시간에 수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코비드가 이제 창궐할 때였기 때문에 실험 강사 몇몇 강사와 초빙 교수들이 실험실에 상주하면서 그 실험 상황을 중계하고, 학생들은 이 받은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서 분석용 엑셀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에 입력을 해서 최종 결과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컴퓨터 안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이러한 전산화된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 해석은 과거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가장 인상적인 예는 파동의 간섭에 관한 디프렉션 실험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엔빌롭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린지가 생기는 것을 이론적으로 물리 시간에 보여주긴 하지만, 실험 시간에 이 수많은, 지금 여기선 데이터의 개수가 거의 10,000개가 넘게 됩니다. 초당 수백 번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엑셀이 그림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서 피팅까지 완성해서 이 애퍼추어의 크기와 두 개 더블 슬릿에서 인터페런스가 일어날 때 더블 슬릿 간의 거리, 그리고 그 슬릿 한 개의 구멍의 두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냥 엔터만 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오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두뇌를 활용하도록 세심한 고려를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K-팝 실험 1학기, 2학기 전 종목에 걸쳐서 완벽한 시각화와, 이것이 그냥 단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테이킹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교육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충돌 시험도 실제 충돌한 실험의 데이터를 동영상으로 다운받아서, 그리고 엑셀 안에서 이것을 위의 실험과 아래 실험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바꿔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한 개 레프레임에서 실험을 수행한 다음에 그 데이터로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그것을 다시 변환해서 체인지 프레임을 바꾸어서 센트럴 매스 프레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RLC에서는 페이즈를 공부하는데 되게 필요한 것이, 그냥 몇 개를 측정해서 페이즈 디퍼런스가 어떻게 되고 페이즈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런 걸 체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제
시각화시켜서 자기가 측정한 데이터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는가 이런 걸 학생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다양한 그 실험 개발과 동시에 일반 물리 이론 분야에서 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모든 교재를 그 본문 그리고 객관식 형태의 연습 문제 그리고 주관식 형태의 문제풀이 이런 세 가지 기본 영역을 만들어서 그 지금 현재 거의 700개, 600 오늘로 697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 모든 영상에 해당하는 PDF 파일은 모두 무료로 고려대학교 교양물리실 K-팝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제까지의 대학 물리 교육이나 타 과목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특히 교양 수준에 있어서는 그 노이즈로 시그널을 만드는 평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물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물리의 교육이 대폭 감소되면서 그 과거 10년, 20년 이전에 신입생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려대학교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나 학교 어느 학교나 다 그럴 겁니다. 이런 평가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오로지 수능과 같은 국가에서 출제하는 시험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대학 교육에 있어서 그 개발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블랙보드 시스템 안에 탑재할 수 있는 수만 개의 그 문제 은행을 개발했고요. 물론 제가 물리학회 물리인증 출제위원장도 역임했지만 물론 그런 문제를 가져온 한 문제도 가져온 것이 없고 우리 K-팝 교재를 기준으로 그것에 맞게 모든 그림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이 전부 다 이제 Mathematical Reduce를 이용해 가지고 3차원으로 제작된 것인데요. 영화의 형태 그리고 3차원 동영상으로 앞으로 그 영화 형태로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있는데 저장할 공간이 이제 없어서 이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저장을 하게 된 것도요 부끄럽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교재 개발한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컴퓨터가 없습니다. 심지어 강제 삭제가 당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동영상 같이 부피가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거기에 모두 다 저장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그냥 우리가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18년으로부터 2022년 2학기까지 이제 대면 수업이 재개된 순간까지를 이제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그 우리 과목뿐만이 아니라 그 전국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점이 그 인플레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가 성적이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성적을 잘 받는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강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면 수업을 재개한 이후에도 이 경향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학부의 경우에는 6.0이 최고 점수가 되겠는데요. 그 이쪽 시작할 때 100여 개의 실험이었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전체 실험에서 5.0 이상의 비율인 이 막대 그래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초창기에는 한 30%, 40% 밖에 되지 않았던 5.0 이상의 비율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80% 이상의 만족률을 보이고 있고요. 평균 점수만 가지고 하더라도 그 변화는 뚜렷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반 물리 실험 그리고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지만 그것을 학교에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컨텐츠의 개발은 결국 창의적인 교육 컨텐츠의 개발에 있었고 그것을 어느 책에서 베껴오거나 한 그림이 단 한 개도 없고 그런 문제가 한 개도 없었던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던 교재에 독창적인 내용이 너무도 많아서 아직 다 논문으로 작성하지 못하였지만 유로피안 저널 오브 피직스, 아메리칸 저널 오브 피직스 그리고 뭐 JKPS 뭐 이런 데 통틀어서 수많은 논문을 출간하고 있고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읽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논문을 썼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그런 논문이 아니라 비록 EJP, AJP에서는 여기에 출간되는 논문을 읽는 사람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단연간 입자물리 이론과 또 입자물리 실험 영역에서 수십 년간 연구를 거듭해 왔던 우리 K-POP 콜라보레이션의 멤버들은 각자의 재능들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교재 개발에 활용한 그 독창적인 연구 내용을 모두 다 출간하고 있고 예를 들어 EJP European Journal of Physics 이 저널 사이트에 가보면 Most Read Papers라고 그 최근에 그 저널에 출간된 논문들 중 가장 많이 그 읽힌 논문을 표지에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논문은 다수가 거기에 계속 나타났었고 예를 들어 뭐 어떤 논문 3,000개 지금 2021년 이후에 출간한 논문만 보더라도 3,000번, 4,490 어제 했으니까 또 바뀌었겠죠. 2,600번, 4,200번, 1,300번 수도 없이 많은 그 독자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그 퇴임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네덜란드에서 지난번에 작년에는 왔었는데 어떻게 이런 논문이 왜 없었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 말은 그런 논문을 써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그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는 카메라가 있었는데요. 레이저를 쏴서 여기에 지금 그 파동 충돌 장치를 보면 이 날개가 앞뒤로 우리 입장에서 보는 그 이 XY 평면상에서 이제 이 판이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날개가 Z 엑시스를 따라서 들락날락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Z 엑시스의 코디네이트를 알아야지 입체를 구성할 수 있을 텐데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빛이 오간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다시 받아서 리컨스트럭트한 그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첨단의 그 기술적인 센서 테크닉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피직스 어널리스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상품을 사서 플러그인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최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K-POP 연구단은 앵무새 같이 남의 것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논문을 쓰고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기간 동안 개발되었던 수많은 그 K-팝 연구 결과와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된 자료들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학 대중화를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 K-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시고 교육에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우리는 또 숨어서 지금 여기에 보여주는 건 리모트 컨트롤 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에 앉아서도 어디 타지에서 실험실에 있는 실험 도구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테이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뭐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이런 작업들을 K-팝 연구단은 아무런 지원 없이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몇 가지 아주 첨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모든 돈이 다 쏟아 부어지고 있고, 정작 우리 학생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투자는 전무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K-팝은 영원히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이러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